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 무역전쟁 8번째 영상이고요. 제목은 트럼프 중간선거를 겨냥한다 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화면은 지난번 영상인데요. 8월 13일 현재 공화당이 불리하다, 중간선거 내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과정이 불리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6번째 영상 미국 이제는 터키다 그 속내는 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중간선거에 모든 것을 거의 걸고 있다, 승부를 걸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중간선거가 뭔지 잠깐 아주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려볼게요. 중간선거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미드텀 일렉션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오프 이어 일렉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중간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미국은 하원과 상원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하원의 임기는 2년인데 이 중간선거 기간에 435명이 되는 그 하원 의원을 모두 다 재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관련 사이트에서 그 슈퍼넘버, 매직 넘버라고 하는 과반수 이상 되는 숫자가 270을 의미하는데요. 그 270석을 가지고 가는 정당이 이제 그 정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결정하는 게 미국의 세금, 예산안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관련돼서 탄핵 소추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간선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상원의원 총 100명 중에서 3분의 1인 33명을 재선출합니다. 상원에서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소추권이 발행됐던 내용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원과 상원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정도만 아셔도 중간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을 관전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네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상원에 관련된 스코어는 지금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공화당이 51석 그리고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원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예상치만 계산해보면은 공화당이 유리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할 때 공화당이 불리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원이 문제인데, 하원에서는 거의 70% 이상으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예측조사를 하면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하원에서 그러면은 그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했을 때 그 슈퍼넘버라고 하는 270석을 차지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근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트럼프를 탄핵 소추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기사가 8월 22일자 어제 기사인데요.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이 유죄 판결 났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중간 선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는 그 나라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이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 개입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은 이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생각보다 거의 뭐 콧방귀도 안 낀다고 해야 되나? 크게 뭐 동요하질 않아요.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우리는 버틸만 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여전히 해킹을 통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약점, 아킬레스건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연기가 됐어요. 올해 안에는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식으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푸틴은 이해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언짢다, 불편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의사표시는 하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그 헬싱키에서 있었던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만족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만남은 우리가 얘기가 잘 됐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나 기분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푸틴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살짝 이제 트럼프에게 공식적으로 경고라고 해야 되나, 이런 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국가에 있어가지고 넘버원은 G1은 누가 봐도 미국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지금 현재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게,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지금 크게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대부분을 다 시장에 매도를 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미국에 앞서서 핵무기 선진화를 거의 실현을 했어요. 대부분의 국방 예산을 신무기 개발에 다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금력을 중국이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을 하는 이런 약속관계,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함께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국가로서 러시아, 개별국가로서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안 되었지만, 지금 이 두 나라가 중국이 부족한 국방이나 신무기에 대한 부분은 러시아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금에 대한 부분, 돈줄에 대한 역할을 중국이 대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중국을 공략하는 게 조금 이전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만만치 않은 거고요. 좀 복잡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올해 9월이면은
그 북한 정보 수립 이제 70주년 기념이 되는데 이때 방문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진핑 집권하고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진 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9월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 북한 종전선언 또는 이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재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극적인 어떤 그 트럼프의 업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공화당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전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나 중국 협조가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번 문우신의 회담이 실패는 했지만 성사는 없다고 하지만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번 회담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번 두 정상 간의 만남,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남이 있게 되면은 위안화, 지금 현재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위안화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신프라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는 트럼프가 탄핵이 될 확률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탄핵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상원 의석을 지키게 되면은 탄핵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탄핵에 관련된 부분이,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은 이미 여론에서도 매우 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공화당의 레임덕이 매우 빨리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을 위해서라도 이번 중간선거를 꼭 이길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기기 위한 조건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평화 모드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지난번에 문우신이랑 회담을 했을 때보다는 꽤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하고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다음번 수순이 남아있죠.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뭐 그 일정 발표가 있으면 베스트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직행하지는 않겠죠. 고위급 회담 일정만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같은 시점에 북한이랑 트럼프랑 또 한 번의 만남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종전선언과 관련된 그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 자체가 실무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회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반도 평화 모드, 그리고 그 두 정상 간의 만남, 그 이전에 고위급 회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관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다음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